지금까지 2개의 글을 올렸어요. 훈련 중에 연대장님 행보관님 소환한 썰, 총기 잃어버리고서 부사관 지원한 썰이요. 이제 썰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주특기는 106mm 연대 직할중대 전투지원중대 소속이었죠. 제가 있던 중대는 독립중대였지만 연대본부와 걸어서 몇 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독립중대이면서도 연대본부 간부들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중대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행보관님이 짬이 사단 내 탑3 안에 들어가면서 원사님이었다는 거죠. 저희 중대는 사용하지 않는 창고나 야외 화장실 등 병사들의 출입이 금지된 건물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병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제가 2등병 그 전부터 오랜 역사를 가진 병장들만의 아지트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 창고인데 그 안에 병장들의 개인 물품, 그 당시 금지 물품이었던 CD 플레이어, MP3, 사복 등 몰래 짱 박아놓기도 하고 주말에 병장들이 몰래 모여들어 후레시키고서 화투치기도 하고 음주도 즐기는 그런 성스러운 장소. 그리고 이제 저는 병장이 되었습니다. 병장이 되어도 위에 병장이 많다면 짬에 밀려서 그 창고를 이용하기가 눈치가 보이겠지만 저는 상병다이면서 곧바로 분대장을 잡아서 아주 풀린 군번이었고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중대에 우리 동기들은 총 21명, 총 5개의 소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소대에만 동기가 7명이었어요. 우리 동기들은 중대 내 고참들도 우리 동기들 군번은 못 건드렸죠. 그러던 중에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동기들 중에 작성자를 포함한 4명은 소량의 소주를 곁들인 광을 팔며 고소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 장소에서요. 하지만 우리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창고가 헐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취사장과 식당을 짓는다는 계획을 말이죠.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사회의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겠지만 일단 사단 공병대 쪽에서 무언가를 체크하고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주와 도박을 즐기고 있는 토요일 오후 우리 멋진 연대장님, 그리고 연대장님을 존경하던 중대장님, 그리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계신 짬 행보관님, 그리고 사단 공병대 중대장님, 사단 공병대 간부 몇몇 분, 저희 중대를 토요일 오후에 방문하였고 창고의 문이 발칵 열렸습니다. 소주 마시면서 광 팔던 4명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간부들 또한 깜짝 놀란 눈을 하고 있었고 몇 초간의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저희 행보관님은 1초의 쉼도 없이 욕을 하시며 저희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일단 행정반 중대장실로 가 있으라고 하시고 사단 공명대 간부들과 일을 마치고 돌아오셨죠. 행정방 문이 열리고 중대장실이 열리는 순간 전투모를 집어던지는 연대장님 모습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떨구었고 온갖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발사하시는 행보관님의 모습에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들 4명 이렇게 날 실망을 주고 망신을 주냐? 니들은 월요일날 보자. 다른 부대 간부들 앞에서 자기 부하들이 술을 마시면서 도박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도찰당한 게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화도 나시고 멘붕이 오셨을 겁니다. 우리 4명은 주말이 아닌 채 토요일과 일요일을 보냈고 중대장 및 행보관님 지시로 주말에 있는 모든 근무에서 다 제외되었고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점호를 마치고 조식을 마친 다음 행정반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땡땡소대 작성자 병장 동기 1, 2 세면백 참고해서 행정반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첫 영창이었기에 무얼 준비해야 될지 몰라 세면백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배차된 차량을 타고서 사단 헌병대 영창에 들어갔죠. 만창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병사를 아끼고 잘해주시던 연대장님, 다른 부대 간부들 앞에서 망신도 당하셨고 배신감도 느끼시고 해서 저희를 만창을 때리신 거였어요. 영창에서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니 흡연자였던 저희들은 금단 증세도 오고 온몸은 너무 뻐근해질 것 같은 그 찰나 헌병대 간부가 오더니 저희 4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웬걸? 간부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걸어가더니 헌병 1, 2등병 2~3명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간부가 너희 4명 작업해라. 병장짬밥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니었죠. 저희는 며칠 동안 양반다리만 한 채 지겨운 좋은 생각만 잊고 있다가 몸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자마자 미친 듯한 삽질과 공부를 쳐대며 몸을 풀었습니다. 저기요 병장 아저씨 담배 한 대 필래요? 담배요? 저희 간부님이 작업하다가 담배도 한 대 같이 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14박 15일 영창기간 내내 매일매일 작업에 차출되었고 매일매일 몰래 담배를 피고 사건 사고 없이 그대로 퇴창했습니다. 야이씨 영창 아니고 그냥 작업 간 거 아니야. 작업 파견이네. 퇴창 당일 행보관님이 차를 가지고 저희를 픽업하러 오셨습니다. 헌병대를 빠져나와 저희 중대로 길로 가지 않고 갑자기 근처 시내로 들어가더니 멈춰선 곳은 무려 한우 소고기라고 간판이 걸려있는 고깃집이었습니다. 니들 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지만 그래도 만창 다녀오고 고생했으니 몸보신 좀 해. 현대장이 그렇게 화내는 거면 정말 화난 거야. 현대장님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병장 되면 그가 열심히 했으니까 영창으로 끝내달라고 싹싹 빌었다. 고기 탄다 먹어. 저희는 14박 15일 만창으로 늘어난 군 생활을 소고기로 만회했지. 그리고 조용히 지내던 중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독립중대다 보니 PX가 시원치 않은 중대였죠.
연대본부 PX에 물건을 조금씩 떼와서 판매했기에 중대본부 소대 행정병들이 돌아가면서 PX병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품도 없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이 작성자는 영창 동기 한 명과 토요일 오전 일과가 끝난 후에 점심을 먹지 않고 혹시나 있을까 라면을 사러 PX에 갔으나 라면은 씨가 마르고 과자 부스레기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기와 저는 중대 맞은편에 있는 가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독립중대다 보니 제가 자대 오기 전부터 병장들이 중대 앞에 가게를 PX처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병주장인 후임에게 우리 라면 사러 갔다 올게, 그리고 중대가 있고 위병소가 있고 시골 도로가 있고 바로 앞에 가게 출입구가 있대요. 동기와 저는 쓰레빠를 질질 끌면서 활동복에 손을 꽂은 채로 길을 건너서 가게 출입구를 열었습니다. 출입구 문을 연 동기는 그냥 문을 닫고 서 있는 겁니다. 야 뭐해? 너가 열어봐. 저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닫았죠. 안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기엔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보관님, 중대장님, 그리고 연대장님과 연대 주임원사님이 막걸리를 마시고 계셨던 거예요. 토요일 오전 일과가 끝나고 간부님들끼리 간단하게 막걸리를 한잔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가게에 가서 라면 사러 갔던 거였죠. 저희 중대장님의 세상에 욕이란 욕을 다 하시면서 저희를 또 죽일 듯이 잡고 계셨고 연대장님은 또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월요일날 보자. 저희들은 또 울면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을 맞이하고 세면백을 준비해서 영창에 갔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간다고 정말 필요한 물품들은 빼오고 속옷만 넉넉히 챙겨갔죠. 영창 또 갔어 지. 이번에도 만창. 한 달이 채 안 돼서 같은 얼굴 두 명이 또 들어오자 헌병대 간부들과 기관병들은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그 다음날 곧바로 작업에 또 차출되고 몸도 풀고 담배도 pu고 했죠. 근데 아저씨들 행보관님이랑 무슨 관계세요? 예? 그냥 행보관님인데 왜요?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아저씨들 입창시키고 우리 간부들이랑 무슨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아저씨들 행보관님이 우리 간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땡땡아, 우리 애들 부조리나 폭력 이런 걸로 들어온 애들 아니야? 우리 애들 군생활 참 잘하는 애들인데 어쩌다 보니 영창 들어왔는데 몸도 좀 움직이게 해주고 중간중간 담배도 좀 피게 해줘. 부탁한다. 아무리 잘못했고 지은 죄가 크지만 저희의 행보관님께서는 자기 자식들 고생시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셨나봐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부탁을 자기보다 짬이 훨 낮은 헌병대 부사관에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창했을 때도 상황 설명을 하면서 그 간부에게 또 부탁을 한 거였어요. 우리 때문에 사단 탑3 안에들은 짬밥을 가진 행보관님께서 후배 부사관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고개를 숙였다니요. 너무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14박 15일 만창 영창 기간을 마치고 이번에도 행보관님께서 저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소고기집이 아니라 삼겹살집이었습니다. 소고기 아니라서 실망이네. 지난번에 연대장님이 소고기 사주라고 했는데 이번엔 삼겹살 사주래. 너희들 지난번에 소고기도 그렇고 지금 삼겹살도 그렇고 다 연대장님 삽이야.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대장님께서는 저희가 고생했던 것도 열심히 군생활했던 것도 알고 있으셨지만 잘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됐기에 사심 1도 없이 저희를 영창해 보는 거였고, 그리고 고생하고 나온 병사를 자기 새끼들 잘 먹이게 하고 싶었던 거였죠. 저희는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중대로 복귀해서 중대장님께 복귀 신고하고 연대장님께 복귀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 휴가를 앞두고 저희 4명은 고민이 커졌습니다. 집에다가는 영창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저녁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4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행보관님께서 너희 4명은 분대장 휴가는 안 잘랐다. 그리고 남은 말년 휴가, 외박 외출 합쳐서 영창 기간보다 모자란 휴가 일수 체크해서 보고해. 저희는 각자 휴가를 계산하고 영창 일수보다 모자란 휴가 일수를 말씀드렸고 행보관님은 그만큼의 포상 휴가를 어디서 끌고 와서 저희에게 다 주셨죠. 저희는 다들 저녁 날짜를 앞두고 말년 휴가를 가서 집에서 그대로 전역하는 것으로 연기했고, 정말 전역을 해야 되는 날짜에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서고 다시 부대로 돌아와 진짜로 전역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30일을 더 군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이런 연대장님과 행보관님을 만나서 다이나믹하면서도 감동받으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이래서 우리 4명, 특히 영창 2번 갔다 온 2명은 전역을 하고서도 연대장님과 행보관님께 계속 연락을 하고 종종 찾아뵙기도 하며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행보관님께서 전역하시고 몹쓸병을 얻으셨을 때도 항상 저희에게 잔소리하셨습니다. 행보관님은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고 눈을 감으셨고, 또한 정말 병사들을 친자식, 조카들처럼 챙겨주시던 연대장님께서도 너희들 때문에 지급을 못하면 다같이 죽자라고 하시면서 전역하시고 나서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라, 사회에서는 군대보다 더 힘들 거다 라면서 저희를 걱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연대장님께서는 그래도 별 하나 다시고 군생활을 마치셔서 저희는 다같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행보관님은 지금 만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저희 동기 4명은 자주 연락하고 연대장님과도 함께 또 다같이 모였을 때 행보관님을 함께 추억하곤 합니다. 참된 간부들과 패급 병사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계모고님. 어느새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월급쟁이입니다. 저는 19년 군번으로 여기 썰을 푸신 분들에 비하면 엄청난 참치찌개죠. 저는 경기도 모 사단에서 직할 때 통신대대에서 무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무전병이란 직책이 보다 보니 훈련 때마다 안테나를 매번 세우기도 했으며 근무는 직할 때에 있는 사단 사령부에서 통신 근무를 섰죠. 이 썰은 통신 근무를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의 계급은 상병이었고 소대 막내랑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때는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려는 11월, 한참 비가 내릴 때. 하지만 유독 이날은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막내한테 야 막내야, 이 완전 워터파크 개장됐다 야 진짜,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인터넷에 있는 아미누리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낙뢰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네, 천둥치는 소리였죠. 곧바로 저는 막내에게 팩스기 전선 빼라고 시켰고 저는 무전기 선을 빼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통신근무일 때 낙뢰 조치가 얼마나 꿀이냐면 원래 무전기 교신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볼 수 있는 꿀같은 시간들이었죠. 근데 저희 생활관에서 행정반이 연결되어 있는 핸드토키로 무선 반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무전실에 있는 백수상병 계십니까? 여기는 백수상병이라고 알리고 무슨 용문지. 나 무선 반장인데 지금 시간 되나? 충성 상병 백수 시간 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미안한데 지금 무선 소대장님이랑 같이 갈 거거든. 거기 안테나 좀 철수하자. 천둥이 요란하게 치고 있는 이 날씨, 안테나를 철수하랍니다. 보통은 낙뢰 칠 때 안테나를 철수하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어서 보통은 그 전날 치거나 아예 건들진 않죠. 하지만 저희 여군 장교로 계신 중대장님을 다른 여단으로 떠나보내시고 새로운 중대장님이 오셨는데 진짜 폐급이나 다름없는 분이셨죠. 무전기에 대해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대대장하게 맨날 신나게 털렸던 거는 안 비밀입니다. 그 중대장이, 아니 이 미친놈이 낙뢰가 치고 있으니 무전기가 고장나면 안 되잖아. 지금 당장 안테나 잡아가지고 철수시켜야 돼. 이래서 안테나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막내는 아직 막 근무에 투입된 상황이었으니 혼자 세우기는 그렇지만 막내가 혹시나 구워지는 걸 원치 않았기에 근무 매뉴얼을 주면서 야 어차피 낙뢰 조치 때문에 해지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거라도 보면서 근무하고 익혀. 아 막내도 책 보고서 놀고 싶었는데 너무하네. 그렇게 말한 뒤 제가 직접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무선 소대장과 무선 반장 그리고 제 마투임 한 명이 올라왔고 곧바로 철수를 시작했죠. 번개 맞을까봐 무서워서 최대한 빨리. 그 순간 번쩍 제 눈앞에 엄청난 스파크들이 튀었고 안테나를 내리고 있던 무선 반장님이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다행히 안테나 부품을 빼가지고 정리하려고 그 근처에 있지 않았지만 안테나를 직접 내리고 있던 무선 반장님의 상황은 달랐죠. 제 마투임과 저는 무선 반장님 하면서 뛰어가고 무선 소대장님은 무선 반장님을 편의상 통화사라고 하겠습니다. 통화사 하면서 무선 반장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비껴나가서 안 맞으신 건지 천운으로 무선 반장님은 번개에 안 맞았고 그냥 눈앞에 섬광탄 마냥 번쩍이면서 스파크가 튀니까 놀래서 뒤로 넘어진 거였죠. 무선 반장님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직 말을 못하는 생후 3개월 아기 마냥 이러셨고 저희는 부축하면서 건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그 뒤의 상황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저희가 깍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 소리에 사단 사령부에 계셨던 사단장님께서 들으셨고 거기 무슨 일이냐 하면서 저희에게 오시고 당연히 저희는 군기가 바짝 들어서 창상 하면서 경례를 박았고 사단장님은 자네들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길래 우물쭈물거리다가 저희 중대장이 안테나 철수하라고 해가지고 안테나 철수하다가 번개 맞을 뻔해서 깜짝 놀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죠. 사단장님은 앞으로는 이런 날에는 철수하지 말고 조심해 하고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대로 저는 근무 나갔고 막내에게 썰 풀면서 일단락 되었죠. 이 썰이 유튜브에 채택된다면 동기가 무면허로 대대장 작전차량 범퍼카 만든 썰, 부대가 토끼 농장이 되었던 썰, 말년에 사단장 지시로 디자인병 된 썰, 대나무숲 올라가서 휴가 잘린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일하는 백수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낙뢰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는데 새벽이었고 저는 약간 근무를 좀 빡세게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상황실에 가만히 테레비 보고 있는 꼬라지를 못 봐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송병으로 갔는데 정비 TO가 없어서 정비병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낮에는 항상 정비병을 해야 돼서 낮 근무를 거의 안 들어갔어요. 낮에 도는 근무를 거의 안 들어가고 항상 저녁 근무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불침번도 아니고 그냥 저녁 그 동초 근무만 돌았거든요. 탄약고 근무, 뭐 동초 근무. 그러다 보니까 항상 피곤하고 거의 군 생활하면서 하루에 한 5시간, 4시간 자는 게 기본 생활이었어요.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밤에 이제 근무 쓸 때 상황병들이
꿀 같은 그런 간부들을 만나가지고 TV 보고 놀고 있는 꼬라지를 못 보겠더라고. TV 보고 놀고 엎드려서 자고 있는 꼬라지를 못 봐요. 저는 새벽에 2시, 3시, 4시 막 이렇게 일어나서 나는 맨날 근무 나가고 잠도 못 자고 막 맨날 비몽사몽하에 있는데 짜증나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근무 나가면은 항상 FM으로 모든 걸 다 보고 해요. 삐삐라고 하죠. 통신병, 상황병, 상황실, 당직 사령 다 못 자. 계속 자. 뭐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 바로 쳐. 바로 앞에 타이어가 앞에 뭐 이렇게 어두운데 뭐가 이렇게 후레쉬 휙 비치면서 지나가. 뭐 삐삐쳐. 거수자 발견. 몇 시 몇 분 뭐 어디 앞에 무슨 초소에 앞에서 현재 어디서 어디 방향으로 지금 후레쉬를 비추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확인되는지 그러면은 CCTV로 확인하겠음. 그러고서 좀 이따가 당직 사관이라고 알림. 확인. 그러고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음. 부대 옆 고속도로에서 지금 스피드마크 소리가 나면서 미끌리는 소리가 나면서 사고가 난 소리가 났음. 알림 몇 시 몇 분에 몇 사고 났음. 확인했음. 통신병 계속. 근데 이러고 맨날 지내던 어느 날 비가 엄청 와. 비가 말도 안 되게 와서 진짜 하늘이 빵꾸 났나 싶을 정도로 비가 왔어. 게다가 구름이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너무 낮게 내려와 있어서 마치 우리가 안개 속에 가끔은 갇히는 게 아닌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구름이 굉장히 아래까지도 내려오고 막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아기 때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게 번개가 번쩍거리고 난 다음에 초를 세면 이 번개가 얼마나 멀리서 터졌는지를 알 수 있다. 1초에 300에서 400m 나는데 340m? 근데 1초에 340m를 간다고 계산을 하고 번쩍하고 난 다음에 둘, 셋, 넷, 1km 밖에서 터진 거야. 한 1km에서 2km 사이에서 터진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저는 이제 번개가 치고 그러면은 그걸 계산하는 버릇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근데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날도 비가 많이 오고 막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계속 삐삐치면서 비가 많이 오고 막 지대가 무너질 것 같은 막 이러면서 막 보고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상병급이랑 근무 쓰고 있었는데 제가 1병이었는데 번개가 갑자기 반짝 그래.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한참 멀어. 뭐 관심도 없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근데 진짜 한 15초? 20초 있다가 또 번쩍 또 그래. 아까보다 좀 가까워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세기 시작했어. 번쩍. 그리고 또 몇 초 뒤에 또 번쩍. 또 번쩍. 이게 점점 짧아지는 거야. 이게 낙뢰가 번개가 치는데 점점 짧아지는데 이게 그 전에는 막 한 2km, 3km에서 들렸다 그러면 이게 이제는 거의 뭐 2초 만에 막 도착하는 거야. 그냥 번쩍 하나, 둘,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삐삐 존나 쳤어. 우리는 탄약고가 되게 높았거든. 탄약고 초소가 되게 높았어요. 탄약고 초소에서 이동하겠음. 이동 초소로 이동하겠음. 왜 그래. 번개가 오고 있음. 낙뢰주의. 막 당직사령이 직접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야? 번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초소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이동해. 그래가지고 선임이랑 같이 밑에 있는데 이제 아래 이제 이동 초소가 조그만한 저걸로 만든 게 있었어. 콘크리트로 만든 게. 탄약고 바로 앞에. 그래서 그 탄약고 바로 앞에는 거기 둘이 들어가가지고 추운데 막 돌돌 떠면서 이러다 번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로 치고 그러다가 우리 주위 바로 옆에서 꽝 한번 치고 그러고 지나갔어. 근데 그게 우리 탄약고는 안 치고 지나갔는데 꽝 치고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러고서 또 조금씩 멀어져. 그러니까 이게 구름 따라가는 건가 보지? 그러고서 근무 끝나고 갔더니 뭔 번개 때문에 호들갑 떠냐고 막 바로 옆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전역할 때 부대 애들한테 할 말 없냐고 물어보길래 뭐 군생활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는 뭐 나는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식상하니까 내가 군대 꿀팁 주자면 여기 번개 많이 치니까 번개 소리가 점점 짧아지면은 도망쳐. 보고하고 그러면은 탄약고에서 근무 안 쓰고 다른 데서 근무 쓸 수 있어요. 꿀팁 전해주고 그러고 왔지. 우리나라도 그 낙뢰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엄청 많이 치잖아요. 우리나라도 장마고 이런 때 되면 번개 어마어마하게 치고 가을에 태풍 오고 이러면 난리 나고. 여러분들도 번개가 조금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초에 340m예요. 소리가 늦게 와요.
먼저 번쩍하고 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그 번개를 세는 그런 버릇을 들이시면 낙뢰 피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 3일 남은 말년병장이 타령한 썰을 적은 시청자예요. 이게 또 올라갈 줄을 몰랐는데 올라가고 나서 너무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도 저번 글 마지막에 쓴 글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목처럼 야 설마 너보다 더 패급이 오겠냐 에서 나오는 그 패급은 쑥스럽지만 바로 접니다. 일단 제가 전입 왔을 때 16년도 저희 부대는 부조리가 아예 없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선임들이 잘 대해주는 편이었죠. 전입 첫날 사회관에서 각 잡고 긴장한 상태로 대기 타고 있는데 잠시 후 점심 작업을 마치고 선임들이 들어와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뭐야 신병이야? 우리 일단 개 피곤하니까 불 끄고 좀 누울게. 너도 좀 누워서 자. 그래서 정말로 불 끄고 선임들은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저는 눈치 보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선임 하나가 진짜 괜찮아 누워있어 빨리 누워 하면서 누우라고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누웠지만 자지는 않았죠. 진짜로. 이렇게 저희 속해 있던 중대는 적어도 일만 잘하면 딱히 터치도 없는 그런 중대였지만 저는 일을 개 못했어요. 뭐 이등병이 처음 부대에 잡혀와서 하는 건데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은 저는 일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최대 단점이 말을 잘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리 자체는 잘 듣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못 알아먹어요. 이게 약간 중2병 같은 생각이고 핑계일 수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멀리 있는 소리도 잘 들으며 온갖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부러 귀를 좀 둔하게 하면서 지내다 보니 그 조절이 심해지면서 잘 못 알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습관 자체가 지속되면서 너무 둔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묻게 되고 너무 질문을 하다 보니 질문을 받은 사람은 화통을 삶아먹게 되는 거였죠. 처음에는 야 왜 니가 짧아 하면은 제가 못 들은 부분을 얼추 예상을 해서 갖다 주니까 이거 말고 이거 갖다 줘. 아이씨 뭐해 아니 이거 말고 하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혼나고 그렇다고 제가 확실히 들어볼 때까지 물어보자니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다시 잘못 들었습니다 했을 때 선임들이 몇 번 말해줬지만 그게 계속 몇 번이고 연속적으로 물어보니 지치고 일도 잘 안 되니까 패급이란 소리를 듣게 되었죠. 나중에 그래도 이런 고민들을 선임들한테 털어놨고 그 뒤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제 고민을 이해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내 2등병 생활을 하던 중 선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설마 너보다 더 패급이 오겠냐 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저는 웃으면서 와 그러면 진짜 사람도 아니지 말입니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자조적인 웃음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제가 일병을 달면서 군생활 4개월 하는 시점에 드디어 후임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그 신병은 이후부터 김이병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저는 와 드디어 막내 탈출이다 하면서 속으로 환호를 하고 있었는데 김이병이 부대에 도착하면서 먼저 상담을 하고 있었고 저희 중대원들은 생활관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대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심상치 않은 얼굴로 말씀을 하셨죠. 오늘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좀 아픔이 좀 있네.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생활관에 적응할 수 있게 잘 도와줘라. 그렇게 들은 중대원들은 엿됐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 후 신병이 생활관에 들어오고 저와 선임들은 와 신임이야 신병이다 야 신병 안녕 선임들도 반갑게 환영해주고 주말까지는 정말로 간단한 심부름 말고는 저녁에도 청소도 안 시키고 진짜 잘해줬죠. 그렇게 신병이 들어오고 첫 주말 저는 귀를 의심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신병이 그때 당시 저희 중대장님이 당직 사령이었는데 중대장님한테 가서 들어온 지 6일 만에 울면서 휴가 나가고 싶다고 떼를 쓴 겁니다. 그렇게 중대장님은 저희들한테 괴롭혔냐고 의심을 했지만 저희는 정말 억울하다며 정말 잘 대해줬다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신병이 심상치 않은 놈이라고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정말 답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는데 때는 저녁 청소 시간 저희 중대원들은 맡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김이병이 갑자기 왜 김상병 분대장님은 청소를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등병의 상병한테 말이죠. 다이렉트로? 순간 저와 다른 선임들은 정적. 뭔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속으로 경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임이 그 친구를 훈육을 했는데 절대 욕과 구타는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신병이 소리를 깍 지르면서 화를 내더니 갑자기 작업을 할 때 쓰는 톱을 들고 저희 쪽을 향하면서 저희들한테 위협을 가하는 겁니다. 물론 작업 도구들은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가기 귀찮아서 생활관에다가 짱 박아놓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도 일병 나부랭이지만 순간 화가 나서 너 뭐하는 새끼야? 너 뭐하는 거야? 라고서 화를 냈죠. 그러면서 다른 중대 선임이 중재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 친구는 그린캠프로 넘어가고 일주일 뒤 다시 차분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군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게 그 녀석이 축구를 참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예전에 다리를 다쳐서 요새는 안 한다고 했지만 저희 부대는 모든 일과가 끝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신병도 나간다고 했는데 저는 맞선임으로서 몇 번 말리다가 꼭 하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그러면은 나가도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 다치면 너 손해니까 알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보내줬고 그 녀석을 결국 축구 경기를 하다가 발을 접질려서 의무대로 가게 되었죠. 그 뒤로 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는데 그 뒤로도 못 듣고 있다가 제가 코 수술 때문에 수도병원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중대장님께서 그 녀석 잘 있는지 한번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만나게 되었는데 이 새끼 다친 거에 비해서 너무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대로 다시 돌아오고 몇 개월 지나 다리 때문에 의병 전역했다고 들었는데 저희 중대원들은 다리가 아니라 머리 때문에 의병 전역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쳐다보며 쓸쓸하게 웃음을 지어냈죠. 그렇게 저는 마투임이 없어지고 제가 전입하고 10개월 정도 막내로 있다가 3명의 후임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서 군생활이 좀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10개월 막내는 좀... 이 글이 올라간다면 제 남자친구는 여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제 남자친구는 여자였습니다. 뭔 소리? 이게 뭔 소리야? 제 남자친구는 여자였습니다. 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를 간 거 보면은 남잔데 글 쓴 사람이 그래서 남자를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였다? 뭐 이런 얘기야? 크로스 악마님께서 올려주신 썰 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 3월 군사경찰로 입대해서 꽤나 꿀을 아닌 꿀을 빨고 전역한 튜나라고 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전입 초반에 선임에게 꽤나 닦였죠. 근데 매번 쿠사리를 먹을 때마다 선임에게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그래도 네가 A보단 낫다. 그래도 좀 잘 좀 하자.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A입니다. A는 제가 전입 오기 전부터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하는 기인이었어요. 정말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전입 온 신병 B에게 당직사관이 해당 신병이 해야 할 임무를 물었기에 암기를 개판으로 해서 대답을 못하고 해당 간부가 극대노를 한 적이 있죠. 해당 간부는 원래 타 군단에서 특임 팀장으로 꽤나 이름을 날렸던 사람인데 장기 복무를 위해 저희 사단으로 왔다가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중사 진급하자마자 전역하게 생긴, 후에 보직도 타 보직으로 바꾼 뭐 그런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때면 훈련 상황 걸고 주말 당직 걸리면 훈련 상황 걸고 뭐 그런 분이었죠. 그 간부에게 잘못 걸렸으니 해당 인원이 얼차려는 물론 엄청난 갈굼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야, 네 맞선임 어떤 새끼야? 누가 그따위로 가르쳤어? 나와! A1병입니다. 이미 1병 때부터 자타공인 패급이 된 A는 누구를 제대로 가르칠 형편이 아니었는데 평소 같으면 맞선임과 같이 얼차려를 줄 팀장이었지만 B의 입에서 정말 이외의 이름이 나와서 놀랐는지 그래? 알겠다. 걔 말고 다른 애한테 배워. 네, 정말 그 A는 그 정도로 인식이 나락으로 처박힌 일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선임이었는지 중대장인지 그 사람에게 쌍욕을 박아가지고 신병 휴가 전에 휴가 5일 다 잘리고 중대장실에서 쿠사리 먹는 도중에 중대장실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다니다가 계단에서 구르고 띵걸음 못한다고 중대장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거기다가 더 쿠사리 먹이면 타령하겠다고 으름장 났다가 또 휴가 잘리는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계속해내는 A였습니다. 이 사건은 띵걸음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A는 띵걸음을 포함한 운동을 일체 싫어해서 기초 체력이 심각하게 좋지 않았고 매번 뛸 때마다 2바퀴쯤 속도가 느려져서 뒤로 처지기 일수. 그날도 어김없이 띵걸음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2바퀴째부터 점점 처지더라고요. 보통 같이 뛰는 전문화사가 붙어서 다독이면서 페이스 조절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날은 A가 뛰다가 못하겠다고 주무동이를 털고선 도로 옆 연석에 앉아서 꿈쩍을 안 하니 전문화사가 빡이 칠 대로 쳐가지고 야! 그냥 이 새끼가 두고 가! 하고는 그 인원을 남겨둔 채 저희는 남은 바퀴를 마저 돌았죠. 근데 A가 주저앉은 때는 저희가 2바퀴째 돌고 있었던 시점. 저희는 한 바퀴가 약 1km라 3바퀴를 도는데
두 바퀴 다 돌고 마지막에 세 바퀴 돌면서 A가 앉아있던 자리를 봤는데 A가 없습니다. 아마 먼저 막사로 걸어서 돌아갔나 하고 저희는 막사로 복귀했죠. 막사에 복귀하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막사에서 나오셨습니다. 고생되었다. 인원 체크. 하나 둘 셋 넷. 출발할 때 땡땡명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A가 중간에 열애되었습니다. 그럼 A 어딨어요? 막사로 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A 안 왔는데? 그 순간 전문화사의 눈이 땡그랗게 떠졌죠. 그러고선 자기가 찾아보겠다는 말과 함께 냅다 띵그런 코스로 역행해서 달려갔습니다. 5분 정도 지나니 해당 전문화사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안 보입니다. 아이씨 야 됐는데? 야 상황병! 전병력한테 무전기 불출해! 저희에게 무전기가 불출된 이유는 단 두 가지. 첫 번째는 비상 상황 시 출동하여 지통실과 무전을 주고받기 위해, 두 번째는 행사 시 행사 요원 간 무전을 주고받기 위해 저희는 무전기를 불출받고 A를 잡아내기 위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산 입구에 위치하라 죄다 오르막이어서 올라가는데 꽤나 고생했죠. 사단 입구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있는 시설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데 A는 보일 생각을 안 하고 저녁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무전기를 불출받고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합막사 쪽 아저씨들이 보고 피던 담배를 끄고 야 씨 상황 걸렸나 보다 하고 막사 안으로 냅다 뛰어들어가더군요. 그렇게 15분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결국 A는 저희 손에 잡혔습니다. A는 연석에 주저앉고는 저희를 골탕 먹이려고 위쪽 철책 앞으로 올라가서 숨어 있었는데 숨어서 졸다가 철책을 순찰 중이던 감버에 걸려서 꾸중을 듣고 연석 쪽으로 내려오다가 그 주변을 뒤지던 저희에게 발각된 거죠. 결국 그렇게 끌려온 A는 군기 교육대로 보내네 뭐하네 했지만 어찌어찌 큰 처벌 안 받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영창을 왜 안 보냈냐라고 하시는데 영창을 관리하는 군사경찰이 역으로 영창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군사경찰 부대는 인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전출을 보내면 보냈지 영창은 거의 보내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전이 본 지 얼마 안 돼서 영창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은 군 미결 수용실로 바뀌어 계속 운영되고 있죠. 그 A는 이후에도 자잘한 사건을 계속 일으켰고 안 좋은 쪽으로 부대의 역사를 계속 써내려갔고 한참 후임에게도 거의 면전에 욕을 먹으며 무시받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군대에 미친 사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웬만큼 걸러진다고는 하는데 걸러진다고 한들 군대 내에 숨겨놓고 자기의 숨어있던 그런 기질 같은 게 발현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아무 짓도 안 하다가 갑자기 부대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내는 놈이 있다든지 밖에서는 진짜 착하게 지내고 욕 한 번 안 하고 그런 살고 있던 사람이 군대 와서 사람을 때리고 욕을 하고 그러다가 영창을 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 사회에 있던 모습과 달라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뭔가 사고가 터지고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부모님들이 다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애가 이상한 데 가서 그렇다.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다. 맞아요. 밖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풀 공간이 있고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그렇게까지 거의 맨투맨으로 욕을 먹으면서 다니겠습니까? 군대 가서 진짜 바로 옆에 잠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자기를 갈군다고 생각하면 못 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나쁜 선택을 하시지 말고 정말 그렇게까지 내가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난 더 이상 답이 없다. 인생 너무 지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차라리 맞짱 뜨자고 하세요. 그 선임한테 그냥 야 이 새끼야 그냥 맞짱 뜨자. 그냥 아예 한번 싸우는 게 나아요. 그걸 누가 보고서는 군생활을 못하네 사회생활 못하네 이러는데 죽으면 사회생활이고 군생활이고 뭔 소용이야. 어디에 시스템에 기댔는데도 시원하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곳이라면 그냥 처맞는 한이 있어도 한번 들이받아보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들이받으면 웬만하면은 얘 뭐야 얘 건드리니까 난리를 치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웬만하면은 거의 더 이상 안 건드려요. 더 괴롭히고 그러는 거는 진짜 학교나 그런 데에서 이제 무리지어서 다니고 그런 애들이나 그러지 군대에서는 어찌 보면은 각 개인이거든. 저 친구 패급 되고 그러면은 갑자기 잘 놀고 그러던 친구들이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도 거기에 휘말리면 같이 패급으로 인식되니까 군대에 갔을 때 정말 답도 안 나오고 시스템에 기대봤는데 시스템에서도 해소를 못 해준다 그러면은 자기를 그렇게 억누르는 그런 사람이나 상황에게 한번 발을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그 사람이 막 죽거나 아니면 장애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남자답게 시원하게 주먹다짐 한번 합시다 그러고서 뒷 공터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쳐맞더라도 존나 시원하게 싸우고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러면 그러면 내가 너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내가 이제부터는 조금 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도 잘 따라와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건 제가 죽기 전에 쓰는 마지막 보루라고 했잖아요. 영창 갑니다.
바로 영창이에요. 선임이랑 주먹 다짐했다. 간부랑 주먹 다짐했다. 바로 영창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헌병대에다 전화하세요. 최근에 동원을 다녀왔는데 갑자기 생각난 제 첫 동원 훈련 썰이 생각이 나서요. 에피소드 1 예비군 무단 불참. 2018년 모부대에서 전역을 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19년도 동원 1년 차인 저에게 병무청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아오는데 동원 예비군 훈련 참석 통지서.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가기만 하면 개가 된다는 예비군 영장이 나온 거였죠. 다른 부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대는 부대 내 보안 관계상 훈련장을 임대하여 저희 부대 출신들만 모아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어디 나오셨는데? 특수한 데 나오셨나 본데? 그렇다 보니 동시기에 전역한 선임, 동기, 후임들과 함께 화합회장이 열릴 뿐만 아니라 통제간부, 조교들도 부대 인원들로 배정이 되어 훈련을 하죠. 참고로 본인은 1호차 운전병 출신이에요. 예비군 훈련 전날 오랜만에 다시 군대를 갈 생각에 기분이 매우 뭐가 타진 저는 동네 친구들과 왕창 알코올을 드링킹하고서 자취방에서 잠들고 눈을 떠보니 지각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 훈련장은 경기도 남양주, 말이 남양주지 거의 양주. 시간 내에 출발을 못하게 되면 꼼짝없이 부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전날 미리 짐도 다 준비해둔 덕분에 전투복 입고 출발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출발해야 할 시간도 훌쩍 넘겨버렸고 지각은 점점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었죠. 병무청에 문의한 바로는 입소 시간에 늦으면 훈련 입소가 거부되어 무단불참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불행 중 다행으로 집 앞에 제가 근무하던 피자집 점장님의 도움으로 점장님의 모닝을 잠깐 빌려 남양주까지 미친 속도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입소 시간을 약 15분가량 넘긴 시간. 됐다 만 외치면서 그 상습 정체라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하남 강일 구간을 모두 뚫어버리고 어찌저찌 훈련장에 도착. 네, 유병소문이 닫혔네요. 진짜 그 자리에서 울 뻔했는데 저와 비슷한 처지의 예비군 전우들이 열댓 명 정도 있어 보였습니다. 입소시켜주세요 라면서 빌러가야 하는 그때 제 눈앞에 상사기급장 위에 빛나는 별 하나, 바로 사령부의 주임원사님이 계셨죠. 본인은 1호차 운전병으로 사령부 내 모든 주요 간부들과 두루두루 친했기 때문에 주임원사님과도 농담 따먹기 할 정도의 수준으로 친분을 가지고 전역을 했었습니다. 주임원사님! 여기서부터는 약간 패급이기 때문에 목소리 바꾸겠습니다. 주임원사님! 저 두수입니다! 주임원사님! 주임원사님은 뒤를 돌아보시고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이고 두수야! 아이고 네가 와 거기 있노? 지가겠습니다. 주임원사님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야! 문 열어줘라! 초병은 똘똘한 친구인 것 같으니까 좀 똑부러지는 약간 안경 손가락 가운데로 올리면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열어도 됩니까? 하면서 우물쭈물해 하더라고요. 열었다! 문제는 뭐지? 한마디에 무슨 열려라 참깨처럼 동굴이 열리는 동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현역 시절부터 친했던 주임원사님 덕분에 저를 포함한 예비군 10명이 귀가 조치 없이 그대로 훈련소에 입소. 그 후 도착자는 가차없이 귀가 조치되었다는 소문이 있네요. 에피소드 2 늦잠. 1일차 훈련이 무사히 끝남 저녁점으로 기다리는 중에 통제간부가 각 생활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본인이 코골이나 혹은 이갈이가 심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전우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거소해 주십시오. 취침 전용 생활관을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체 코골이가 심했던 것을 알기에 손을 들고 점호 후 코골이 생활관으로 이동. 저를 포함한 20명의 예비군들이 해당 생활관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 생활관은 밤새 인민군의 포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각종 포소리와 전차 전투기 소리가 진짜 밤새 가동되었습니다. 나도 난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며 밤새 잠을 뒤척였고 아주 늦게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죠. 다음날 새들이 지저귀고 개운하고 상쾌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잤다. 근데 왜 이렇게 상쾌하지? 시계를 보니 9시 10분. 기상이 6시 반이고 아침 조모가 8시. 1교시 훈련을 잠자느라 통으로 날려먹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급히 주위를 둘러봤을 땐 20여 명의 인원들이 깔끔하게 침구를 정리하고 정말 개미 한 마리조차 없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죠. 군대에서 가끔 가다 이런 기분 느끼죠? 아무도 없고 혼자만 그 텅 빈 내무실에 누워있는 느낌. 특히 약간 근무 취침하고 이럴 때 뭐야?
잠이 덜 깬 정신이 반이 나가있는 상태로 실성해 있던 그때 사령부 예비역 병장 정투수 예비역 병장 정투수 즉시 지휘통제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반드시 찾아서라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급한 상병의 목소리가 전선과 스피커를 타고서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는 게 들렸고 그제서야 정신이 휙 들어서 팬티에 런닝 차림으로 다급히 생활관을 달려나가는 그때 5대기 요원들이 저를 발견하고 와 포상이다 하는 표정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잡힌 저는 도살장 끌려가는 가축마냥 지휘통제실로 연행되었죠. 지통실에 들어가니 파견 나온 지통과장이 저를 보면 실성하듯 웃더라고요. 저도 같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도 지통과장은 저와 친분이 있던 사령부 작전과장님이셨고 얘 진짜 생각 이상으로 골 때리는 놈이네 라고 웃으시며 표정이 180도 싹 바뀌시더니 당직사관 데려오세요. 한마디에 지통실 내 모든 간부가 당직사관을 찾아 떠났죠. 아침 점못이 기본으로 해야 할 인원 체크를 프리패스하고 그대로 들어가서 오침을 취하고 있던 것. 또한 1교시 훈련 교관도 제대로 인원 체크를 하지 않았고 2교시 경계 시간이 되고 나서야 제가 없어진 걸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당직사관과 당직병, 사령부 즉시 복귀 및 징계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악마 불행 중 다행으로 지통과장님과 저와의 신분으로 이번 일은 저는 눈 감아주셨고 늦게나마 2교시 훈련에 참석해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 문제없이 예비군 훈련을 모두 마쳤고 저는 제가 모시던 장군님의 훈련 우수 표창을 당당하게 받으면서 퇴소했습니다. 이라고 배달 정팀장님께서 미친 백합설 병사가 이게 무슨 개인적인 1호차 백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예비군을 이렇게 해? 나는 진짜 군대 갔을 때 제일 어이없던 거 훈련소에서 1등 하면은 예비군이 1년인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1년인가 2년인가 스킵된대요. 안 받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 왜냐면 저 훈련소 최우수 표창 받았거든요. 100몇 명 중에. 그래서 와 진짜 나이스 막 이러고서 엄청 좋아하고 있었는데 나와서 그거 갖고서 얘기했더니 뭔 소리 하냐 그러더라고. 마치 군대에서 수송 훈련 받는데 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렇게 들어서 진짜 방탄유리인 줄 알고 군생활 중간까지 보냈던 그때가 생각나는. 저는 16군번으로 전방 수송부대에서 근무했던 운전병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잡담 중에 뭐야 운전병이면 개꿀이지. 운전병 개꿀이었네. 소리 나오면 바로 울대에다 정권을 꽂아버리고 싶을 만큼 나름 힘든 군생활을 했는데요. 운전병이라는 보직이 꽤나 꼴보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수송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병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송과는 연관없는 부대라면 소수 인원인 운전병이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부대의 모든 인원들이 운전병, 그냥 부대의 인구수가 이꼴 운전병이었던 곳이었죠. 부대 이동 훈련이라도 한번 할라치면은 보통 타 부대들은 운전병들이 물자 싣는다고 차 대주고 차 안에다 대기하고 있다가 물자 실으고 출발하고 훈련장 멈춰서 물자 내리는 거 대기하다가 훈련 동안 차 안에 짱 박혀 있는 걸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전방부대 쿠팡 물류센터에 속한 쿠팡맨으로 모든 과정을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훈련 시작하면 각자 군장 주렁주렁 매달고 탄약받고 본인 차 챙겨서 물자 싣는 곳까지 간 다음에 내려서 물자 차에다 싣고 운전해서 훈련장까지 도착해서 물자 내리고 텐트 치고 경계 쓰고 그 당시 아주 욕이란 욕은 다 했던 빡센 환경. 이런 환경 속에 익숙해져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체념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경악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무박 3일 훈련이었습니다. 운전병들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까봐 이러한 훈련이 있으면 적은 시간이라도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는 걸 나중에 누군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딴 게 없습니다. 이 훈련은 정말 잠을 재우려 하지 않고 심지어 선임들은 잠들면 뒤진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해서 정말 5분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훈련 전례상 무박 3일이 끝나면 바로 물자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게 해줬었다고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졸린 것만 좀 참으면 그래도 나름 꿀이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제 군생활에 있었으니 뭐냐, 별탈 없이 어느덧 훈련 마지막 날 1시간여를 남기고 짬이 찰대로 찬 정비반장님과 운전관 그리고 어리버리한 저희 중대장님이 정비고 문 앞에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정비반장님께서 자, 주목! 우리는 오전 11시 각자 배차받은 차량을 탑승해서 비병소를 나가가지고 땡땡 작전지역으로 끼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행렬을 실시한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병사들은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저희는 정말 고참이고 신병이고 할 거 없이 표정을 지으면서 정비반장님을 빤히 쳐다보는데 저는 봤습니다.
항상 확신에 찬 작업 지시와 훈련 지시를 하시던 정비반장님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 걸요. 서로 현실을 부정함. 짬이 많은 고창들이 따로 간부들에게 다가가 여러 번 묻고 반대했지만 제 기억으로 그 훈련은 상급에서 불시에 순찰이 돌고 중대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중대장의 패기 넘치는 제안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진 대대장님의 고심 끝에 승인한 거였습니다. 매사 일을 똑 부러지시던 운전관님은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시며 혼잣말로 아이들 다 뒤지게 하려고 작정을 했나 하면서 욕을 하시며 굉장히 빡쳐 계셨죠. 훈련 동안 잠도 못 자고 눈에 초점도 없이 좀비처럼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운전병들에게 운전을 시키다니 저녁 후에 다시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그 당시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배차받은 차량은 제가 선탑, 저희 분대 분대장이자 중대 왕고였던 병장이 운전대를 잡았죠. 저희 분대장은 군생활 동안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으로 앵간한 일에는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옆에서 욕이란 욕을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저도 그랬겠습니다만 어찌됐던 여차여차 차량 행렬을 준비하여 위병소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행렬은 실시한 지 5분도 안 돼서 바로 개같이 마무리. 앞에 있던 차량은 병사 운전에 망할 중대장이 선탑이었는데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 차량이 휘청휘청하는 겁니다. 참고로 앞에 있던 차는 무려 11톤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이 아직 큰 길로 나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논밭이 있는 큰 차량 하나가 딱 지나갈 만한 여유가 없는 시골길이었죠. 그 순간 차량 왼쪽 앞바퀴가 옆으로 빠졌는데 덜컹 하더라고요. 바로 뒷차량이었던 저희는 너무 놀라서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앞차량 운전병은 기지를 발휘해 바로 운전대를 반대로 꺾어서 뒷바퀴가 빠지기 전에 다시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천만다행으로 원래 훈련에 있지 않던 차량 행렬이기에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물자가 없었고 그래서 가능한 기동이었죠. 만약 차량 뒤에 물자 같은 게 적재되어 있었다면 차가 옆으로 굴러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선두 차량이던 대장님께서 보고받으셨는지 바로 전 차량 무전으로 자! 다들 현 시간부로 부대로 복귀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미친 차량 행렬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냈죠. 그렇게 저희는 아직 시야에서 사라지지도 않은 부대를 복귀하여 따로 훈련 절차 없이 다들 고생했고 각자 장구를 챙겨서 휴식을 취하라며 지시를 받았고 이후로 저희 부대는 제가 전역할 때까지 무박 3일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제안하여 본인이 화려하게 끄집매진 본인의 화려한 중대장은 대대장실로 불려가서 몇 시간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네요. 뭔가 너무 세세하게 쓰고 싶다 보니 조금 길어져서 매끄럽게 읽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환자에게 조심하세요. 훈련 중에 부대에 토로 방문한 썰, 고딩 때 폐교 체험하러 갔다가 귀신 본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대배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 썰이었습니다. 저도 저런 환경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다 수백 명이 다 수송병이었죠. 보통 수송병이라 그러면은 다들 그래요. 뭐 그러면 훈련할 때 운전하고서 꿀 빨았겠네. 너는 차 타잖아. 난 걸어 뭐 이러잖아요. 걸어요 우리도. 행군할 거 다 합니다. 보병이 하는 행군 그 훈련 똑같이 다 해요. 연에 그 딱 맞춰져 있어요. 티오가. 행군 티오가. 심지어 지금 이런 중대장 같은 사람 잘못 만나면은 대대장한테 얘기해서 행군 따로 그냥 뭐 ATT 같은 거 하는데도 막 짧게 행군이라도 나갔다 오고 뭐 급속행군 그래가지고 몇 킬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저녁쯤에 나가가지고 새벽에나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8시간? 8시간? 한 10시간 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훈련만 한다 치면 그렇게 나가서 행군하고 그랬죠. 그때 이제 엠뷸 타고 있는 애들이 이제 후임들 이런 애들이 엠뷸 타고 있으면은 옆에 지나가면서 이제 쌍욕하고 지나가고 왜 수송병들이 욕먹는지 이제 알게 되죠. 저 부대에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이제 경자대라 그래요. 보통 그러네. 경자동차대대 수송부대 뭐뭐뭐 수송부대 아니면 뭐뭐뭐 경자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사령부 직할인데 영해에 있어. 너무 규모가 커서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가지고 연병장만 막 4-5개씩 갖다 박아놓은 그런 미친 택배회사 같은 대포부터 사람 소소한 물자까지. 저는 심지어 그 훈련 나간다 그러면은 완전 위장하고 나가야 됐어요. 대대장이 한번 나갔다가 다른 부대 사단장이었나 뭐 어디가 야 얘들은 뭔데 얼굴에 위장도 안 하고서 차량에서 이러고 있냐. 수송부대 인원입니다. 차량 지원 나왔습니다. 야 전쟁 나면 차량 지원 나왔다고 훈련 안 해 막 뭐 전투 안 해 막 이러면서 소리 존나 질러가지고 대대장이 그 다음부터 어디 뭐 작전 지역에 저거 지원 나간다. 저희는 지원이 많이 나가요. 그 수백 명씩 그 되는 인원들을 싣고 보통 부대 이동하는 부대들 많이 도와주러 다녔거든. 특전사나 특공대 이런 애들 작전도 많이 도와줬지만 훈련지가 격오지야. 걔네는 다 산속 막 저런 막 모르는 막 그런 데다 막 떨궈놓고 일반 부대들도 부대 이동한다 그러면 우리 부대가 필요해. 워낙 많은 물자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부대들도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훈련인데 우리는 그거를 한 달에 한 2번씩 많으면은 막 한 4번까지도 죽어 같이 따라 나가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는 그냥 가다가 총 가져가고 완전 군장 가져가요. 우리도 얼마까지 있을지 모른다고. 거기다가 전쟁 터지면 어떻게 할 거야 대대장이 갑자기 이딴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가는 길에 위장을 해요. 그리고 가서 도착하면은 이제 애들 다 위장하고 그러고서 훈련하고 있는 애들 거짓골로 하고서 시나리오가 이래. 거기서 열심히 방어하다가 부대가 터졌다라는 가정하에 물자를 차량에다 실어서 그 차를 타고서 다른 곳으로 가서 부대를 만드는 창설을 하는. 걔네도 지옥인데 우리도 그거 차량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차량도 저거 쳐야 돼. 호루 쳐야 돼. 보통 차량 위장막이라 그러면은 안 쳐보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 졸라 무겁고 그 저거랑 똑같아. 사람 사는 그 텐트랑 똑같은데 천막이랑 똑같은데 24인용 천막 이런 거 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인데 존내 두껍고 개무거운 플라스틱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그걸로 갖다 이렇게 찌르듯이 해서 뛰어가면서 한 둘셋이서 뛰어가면서 팍 꽂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런 거를 한 4-5개를 세워야 차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위장막이 돼요. 걷어지지도 않아. 그거 그물로 만들었거든. 존나 귀찮아. 존나 무겁고 존나 귀찮고 내 군생활 하면서 제일 쓰잘데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진짜. 그걸 한 대만 치냐? 아니 내 차만 치는 게 아니야. 훈련 나가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수백 대씩 나간다고. 수백 대를 다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그 훈련 지원 나가서 도와주러 간다 그러면은 뭐 짧게 가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포탄 실어나르고 수송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훈련 지원 나갔다 그러면은 뭐 같이 훈련하는 거지 그냥. 그냥 우리 거 훈련할 때 존나 잘해 애들. 짬 없는 일병 이런 애들도 알아서 쫙쫙 박수 치고 다녀. 병장들이 야 너는 작전 한 3달 다니니까 너는 병장 같다 이러면서. 개보건님 출퇴근길에 유튜브 썰랑썰레 재밌게 듣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5년도 저희 부대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개패급 3인방이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차례대로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패급 통신과 A선임.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일병을 달던 시기에 컨테이너 구막사에서 신식 건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제 막 막사 이전을 하다 보니 여러모로 짐도 옮기고 각 처부별로 필요한 작업이 많았을 시기였습니다. 매일같이 업무, 작업, 식사, 업무, 작업, 식사, 업무 작업 식사 업무 작업 식사 계속 반복하던 중 약간의 시간이 나서 행보관님의 명령으로 동기 한 명과 같이 생활관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A선임이 업무 시간에 팡 들어오더니 활동복으로 환복을 하고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는 겁니다. 당직인가 뭔가 그런 거 해가지고 특별히 뭐 잠깐 휴식을 부여받았나 보다 하고 앉아있는데 그 선임과 동기인 같은 과 통신과 선임 B가 화난 표정으로 발칵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착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를 보고 표정을 바꾸면서 웃으면서 오전에 일 열심히 하더니 행복한님이 쉬라고 하셨어? 침사 끝에 앉아서 쉬지 말고 관물대에 기대서 쉬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동안 누워서 TV를 보던 A선임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깨깨거리면서 과자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선임 B가 누워있는 A선임에게 야 땡땡땡 너 여기서 지금 뭐하냐? 지금 통신반장님하고 네 선임 후임 다 작업하고 있는데 일과 시간에 지금 뭐하냐고! 하면서 소리를 팍 지르는데 그렇게 화난 B의 모습을 처음 봐서 동기랑 저는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A는 고개를 돌려서 아니 나 그거 못한다고 이러는 겁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 전선주 작업을 새로 다시 다 해야 되는데 B선임이 A선임에게 전봇대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전선 작업을 시켰는데 높은 곳은 무섭다며 말도 안 하고 도망쳐서 생활관 와서 놀고 있는 거였어요. 말은 해야지. 그 말을 들은 B선임은 머리끝까지 화가 난 표정으로 아니 높은 곳을 무서워하면서 일을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라도 하고 다른 일을 하던가 상병짬 처먹고서 후임들 보기 안 쪽팔리냐? 고작 그 높이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고 이지랄 떠는 게 둘이서 계속 설전을 벌이다가 A선임이 갑자기 박차고 나오면서 싫어 나 일하기 싫다고 이러면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A선임을 잡겠다고 B선임도 같이 뛰어가는데 A선임은 도망가겠다고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하필 그 모습을 주임원사님께서 보셨고 주임원사님께서 같이 쫓고 B선임을 붙잡고 쟤 왜 저래? 하고 물어보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시 뛰는데 그때 A선임 뛰는 모습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나루토 보신 분들 아실까요? 팔 2개를 뒤로 활짝 펴고 뛰는 자세로 날아가는 거? 이거? 나루토 달리기? 이렇게 뛰었다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그게 뛰어지냐 그게? 그리고 그날 저녁 주임원사님이 대대장님께 일을 전부 보고하고 이틀 뒤에 A선임을 불러 면담을 했는데 그 안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A선임이 1박 2일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대사님들이 야, 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조뱅이 친다고 일 하겠다고 안 하는 놈은 저 난리치는 포상을 받고 이게 옳게 된 나라냐 이러면서 빈정댔는데 A선님이 뛰어가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이 포상을 보고 닌자 포상이라고 그 다음에 부르기 시작했죠. 더 웃긴 건 A선님은 저희가 휴가를 쓸 때 행정반 앞에 당월 휴가일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하는데 쓰는 휴가 내역에 닌자 포상이라고 적고 나간 겁니다. 진짜 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패급 1호였어요. 두 번째 패급 행정반 A선임. 자, 이번에는 행정반 A선임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선임은 군대에서도 자신의 꿈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중대장과 대대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부대 내에 남는 시간 동안 그림을 그려가며 플랫폼에 웹툰을 연재하며 군생활과 작가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 친했던 하사 간부의 태블릿을 빌려서 일과 시간 끝난 후에 그림을 그리고 하사 간부의 노트북을 통해서 웹툰을 연재하고 있었고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 부대 내 평판이 개판이었고 군대에서 핸드폰의 사용조차 불가능한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선임들의 질투 어린 시선과 조롱을 받았지만 원래 철판을 깐 건지 아무 영향을 안 받는 묵묵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림도 그때그때 그리고 때로는 몰래 인터넷 유튜브를 사용해가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A선임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부대 전모가 끝난 뒤 첫 불침번자에게 가서 이런 특이사항을 남겼습니다. 나 지금 빨래 돌려서 이따가 건조기 넣어야 되니까 12시쯤에 깨워줘. 가끔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세탁시설을 점호 후에 사용하려는 선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불침번들은 12시가 되면 이 선임을 깨워줬죠. 이런 상황이 일주일쯤 진행됐을 때 저희 부대 PX병이 이 시간대에 불침번에 들어가는 날인데 이 1병 PX병과 A선임과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말조차 섞기 싫어했었으니까요. 불침번 특이사항 자체는 이행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PX병이 12시 되자마자 가서 A선임을 깨웠다고 합니다. 1시간가량 지났고 슬슬 교대 근무할 시간이 오면서 다음 초번 불침번자를 깨우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보니 12시에 깨웠던 선임이 아직도 없는 겁니다. 왜 없지? 라는 생각에 세탁실, 화장실, 행정반 모든 곳을 가봤지만 찾지 못하고 다음 초번 근무 교대 때문에 행정반에 찾아갔습니다. 충성! 불침번 근무 교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특이사항으로 A병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 없다는 거야? 화장실 봤어? 네,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다 봤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네, A병장이 12시에 세탁물 빼서 건조기 넣는다고 특이사항 남겨놔서 12시에 제가 깨웠습니다. 근데 방금 자리를 보니 보이질 않아서 이상해서 보고 다시 드립니다. 야, 당직부사관! 오대기 눌러. 오대기 비상. 부대 내 전병력이 깨어나고 방송이 흘러나왔죠. 부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생활관을 다 합쳐봐야 5생활관 뿐이었고 그 어디에도 A병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대기 현재 A병장이 실종되어서 보이지 않는다. 12시에 불침번 깨웠다고 하니까 타령했어도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부대 내 먼저 수색하고 찾지 못하면 밖으로 나간다. 이상. 그렇게 30분. 어디를 가도 A병장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건 100% 타령했다고 생각한 당직사령은 부대 내 모든 인원들에게 전우조를 붙여서 3명씩 밖을 수색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때 저 당직사령님,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 하고 싶은 말 뭐야? 2주 전쯤 싸지방 이용하면서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땡땡땡 하사랑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땡땡땡 하사 간부 숙소 비밀번호를 알려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진짜겠지? 네, 그렇습니다. 땡일병의 제보에 당직사령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당직사령은 5대 인원들 전부 간부들을 대동해서 땡하사 간부 숙소로 조용히 이동했고 전화로 알아낸 땡하사의 방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니 그 상황은 정말 가관이었는데 헤드폰을 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A병장 그리고 야동을 보며 바디춤을 잡은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확하게 흐르는 3초의 정적. 아이 녀석! 야! 부대가 이 난리가 났는데 포르노를 쳐보고 있어. 이게 사람 새끼야, 이 짐승 새끼야. 그 뒤로 끌려온 A병장은 정보주의소로 끌려가 새벽 내내 욕을 먹으며 밤을 맞이했고 이 사실이 다음날 출근한 대대장에게 전달. 화가 끝까지 난 대대장은 모든 병사를 보는 앞에서 A병장의 행각을 낱낱이 보고했고 저희 본부 중대 인원을 비롯한 1, 2, 3중대 인원들에게 공개 치욕 플레이를 했죠. 조사 후에 듣게 된 내막은 이랬습니다. 웹툰을 연재하고 있던 A병장은 주말마다 땡하사에 컴퓨터를 빌려서 웹툰을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이 일주일간 그 간부가 휴가였던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휴가를 갔던 땡하사는 A병장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땡하사님, 저 웹툰 연재해야 되는데 휴가십니까? 아 맞다, 얘기하는 걸 깜빡했네. 나 지금 멀리 있어서 노트북 못 빌려주는데 내 간부 숙소방 있으니까 너가 꺼내가라. 비밀번호 땡땡땡땡이야. 땡하사의 간부 숙소는 A병장의 것이 되어버렸고 새벽에 들어가 게임도 하고 야동도 보고 7일 동안 문명의 이기를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나서야 땡일병의 제보로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진 거였죠.
이 모든 상황을 들은 대대장은 봐줄 수 없겠다 싶었는지 군재판을 진행하려고 했고, 이 소식을 들은 A병장은 가족을 통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들어본 내용에 의하면 군재판을 진행하고 나서 항소를 걸게 되면서 항소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생기는데, 이 병장의 전역일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이대로면 군재판보다 전역이 먼저 와서 군법상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A병장이 승리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대대장은 헌병소령에게 팽소령! 저 새끼 전역하는 날 위병소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문 나가자마자 잡아서 헌병대에 이송해. 복잡한 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군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전역하는 날 긴급 체포로 잡아가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A병장의 전역날, 그때 당시 위병소에 근무하던 병사들은 위병소 앞에 서있던 헌병들을 볼 수 있었고, 전역을 하기 위해 내려오던 A병장의 죽상이 된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문 앞에서 30분 정도 설교를 한 헌병대 소령은 A병장을 그냥 집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어린 병사의 앞에 인생이 빨간 줄 긋게 하는 건 대대장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나봐요. 세 번째 패급, 의무대 A하사. 의무대 하사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인데 뭐랄까 허세하고 찐따미가 풀풀 풍기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사가 어느 날 수송부 병사들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불법 성매매 업소에 다녀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저급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부대가 시끌시끌. 후임에게 뭐야 왜 그래? 라고 물어보자 그런 업소에 자주 다니던 A 하사가 주말에 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번호 교환 후 데이트를 하다가 모텔에 들어갔는데, 군인이란 신분을 안 여성이 다음날 부대 내로 방문했고, 위병 초소 근무 인원이 뭔 일로 왔냐라고 물어보니 대대장님 만나러 왔다 그랬고, 무슨 일이라고 하니 말씀드릴 게 있다라고 했다랍니다. 위병조장이 다이렉트로 대대장에게 연락을 했고, 마침 가까운 데 계시던 대대장이 부대로 들어왔는데 여성이 말하는 게 자신이 강땡을 당했다,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합의를 하러 왔다 하면서 모텔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켜서 보여주더랍니다. 대대장님이 A하사를 불러 3자 대면을 실시하였고, 결국 진급길이 막힐까봐 무서웠던 대대장님이 합의를 하라고 진두지휘했죠. 여성이 요구한 금액은 1,800만 원이었고 A하사는 월급을 받으면 흥청망청 쓰기 바빠 수중에 단돈 100만 원밖에 없었고, 그 얘기를 듣고 대대장이 한숨을 쉬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A하사에게 계좌이체해서 1,500만 원을 주고 현금 합의를 하였고, A하사는 대대장님이 내준 1,5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반년간 월급이 통째로 자동이체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밥도 못 먹고 여러 사람들에게 빌붙어가며 생명을 연명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뒤 A하사는 전역을 했고, 몇 달 뒤 페이스북에 어느 작은 병원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됐네요. 이게 이렇게 동시간대에 많은 패급들이 한 대대에 몰려있을 수 있나 싶은 썰이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생각나는 썰 있으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흔한 직객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대대장님이 존나 불쌍하네. 대대장 뭔 죄야.